자, 오늘 토요일 오후 2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천기누설이라고 했는데, 거창하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특히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참 미래를 안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가능하면 그 확률의 게임이니까 이 확률을 좀 높여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쭉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진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예,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먼저 보시나요? 첫눈에 예, 첫눈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첫눈에 젊은 여자가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늙은 노파가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 사진 한 장에 두 가지 그림이 숨겨져 있죠. 젊은 여자가 옆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노파가 또 약간 고개를 숙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돌아왔어요. 네, 이처럼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사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도 보는 그 관점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사물을 볼 때 이렇게 한쪽 방향만 보지 말고 모든 양방향을 보면서 또 종합적으로 또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에 내 방법만이 옳다, 이 한 가지만 고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 대해서 다 알고 난 뒤에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투자자들 중에서 어떤 분은 매크로 지표를 중시하는 뭐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금리나 환율이나 물가나,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매크로 지표는 뭐 그렇게 중요한 하나의 요인은 아닌 걸로 보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매크로 지표에 상당히 깊이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산업 분석을 해서 또 투자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업종, 산업. 예. 최근에 우리가 2차 전지가 요거는 매크로 지표하고 아무 관계없죠. 예. 어떤 면에서는 이 산업 섹터, 산업의 변화, 요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요게 상당히 올 연초부터 지금 한 석 달 동안에 이 시장을 지배한, 또 이 2차 전지를 하신 분들이 가장 수익을 크게 올린 이분들은 아마 이 2차 전지 산업, 또 전기차 산업이라고 봐도 되고요. 예. 전기차 산업, 그 다음에 배터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된 이 산업 섹터를 깊숙이 하신 분들은 또 이쪽으로 이런 투자를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상당히 이쪽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또 기업 자체의 어떤 내재 가치 분석이랄까요? 내재 가치 분석. 이제 흔히들 말하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가치 투자 이런 분들이 또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십니다. 기업을 보고 내재 가치를 보고, 내재 가치가 싸면은 사고, 비싸면은 뭐 팔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또 큰 부류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방법들입니다. 이런 쪽으로. 또 한 부류는 또 뭐가 있냐면은 퀀트 기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퀀트 매매,
요거는 시스템 매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시스템 매매. 그렇죠? 이렇게 어떤 그야말로 이제 이거는 기계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아주 감정을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매매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번 특강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트 매매라 할까요? 차트 매매. 그 다음에 요거를 기술적 매매라 할까요? 예, 기술적 매매. 내지는 테크니컬한 분석 이런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쪽으로 또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요거만 또. 근데 저는 오늘은 이제 강의를 이쪽으로 이제 하지만은 단순하게 차트 매매, 기술적 매매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궁금한 것은 그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배경 또 어떤 세력이 있다고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이 차트와 기술적 매매를 가지고 그들의 이 세력들의 생각을 좀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 세력들의 의도, 생각은 이 매크로한 데서는 좀 찾기 어려울 것 같고요. 산업도 그렇고 기업, 퀀트 이쪽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 차트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력들의 생각을 이 차트와 기술적인 매매를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는 쪽으로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기술적 매매인가? 기술적 매매가 무엇인가? 요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왜 그러면은 기술적인 차트 매매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매매에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기술적 매매에 뭐든지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학, 원칙 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철학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제일 우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든 정보는 차트에 다 숨어 있다. 요게 제1명제입니다. 차트론자들의 제1명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매크로 지표를 본다, 산업의 흐름을 본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본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거예요. 꼭 경기가 좋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죠? 또 꼭 경기가 나쁘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요즘 많이 느끼죠. 예. 요즘 경기가 지금 침체로 쭉 이렇게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부터 그 의문을 좀 갖는 겁니다. 차트론자들이. 그 다음에 또 기업의 어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이 기업은 돈도 잘 벌고 실적이 좋은데 실적은 참 좋은데 왜 주가는 빠지느냐 이게. 또 어떤 거는 실적이 좀 제가 죄송합니다. 무식한 말로 개판인데 왜 주가는 올라가냐 이거예요. 어떨 때는 또 실적도 좋고 주가도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이게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익이 95%나 급감을 했습니다. 95% 급감을 했는데 주가는 아주 급등을 했죠. 이걸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실적이 저렇게 급감 이건 10% 5%도 아니고 95%가 급감을 했는데 왜 주가는 그날 또 급등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삼성전자가 1년 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냈거든요. 1년 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냅니다. 연으로 한 55조를 냅니다. 이익을. 그런데 주가는 96,000원부터 53,000원까지 52,000원, 3,000원까지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상당히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봐라.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주가는 모든 정보는 차트에 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차트를 보고 매매해라.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숨어 있는 또 뜻들이 많죠. 그 이야기는 뭐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쭉 매매, 차트 매매 하는 사람들이 요 제1명제 모든 정보는 차트에 다 있다 하는 부분과 함께 어떤 또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절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벌게 돼 있다. 인간의 본성을 따르면.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 차트를 어떤 기준을 잡고 차트가 매수하라면 매수하고 매도하라면 매도해야 된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따르게 되면은 항상 실패하더라. 왜 그런가? 탐욕과 공포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의 철학이 또 하나가 이제 탄생되는 거죠. 뭐냐면은 기준을 내가 아닌 내가 아닌 밖에서 기준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 지표에 한번 기준을 한번 정해보니까 꼭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에 해보니 그것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다, 싫다. 오로지 차트만 보고 하겠다. 요게 이 차트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이고 또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이제 차트 들어와서요.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어떤 차트론자들이 여러 뭐 차트론자들도 보는 어떤 기준점이 각각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흔히들 이제 이동평균선을 딱 보고 나서 이 까만 선이 대세선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는데 대세선 위에서는 매수를 해서 즐기자. 근데 요 까만 선 밑으로 주가가 내렸으면은 나는 매도한다 내지는 공매를 친다. 뭐 현금 비중을 100% 가져간다, 50% 가져간다. 뭐 이런 각자마다의 어떤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됐었을 때 이 차트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고전에 주가가 쭉 올라왔죠. 이때 쭉 올라왔었을 때 이익들이 그 기업들 경기나 뭐 이런 것들 또 금리도 뭐 좋았고요. 다운돼 있었으니까 또 이제 양적 완화해서 뭐 시중에 유동성도 풍부하고 했는데 이때가 꼭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보면 여전히 기업의 실적들은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매수 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됐지 않았냐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까만 선 기준해 가지고 매매를 한다. 여기서는 뭐 매수를 가져가지만은 여기서는 매도를 가져가고 나서 손해를 안 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내가 공매를 쳐서 이익을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공매까지는 안 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팔았으니까 이런 악장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거를 굉장히 큰 강점으로 봅니다. 그러면 요즘 차트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 만약에 까만선 기준에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 까만선 위로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죠. 이제는. 그래서 요즘 차트론자들은 시장을 아주 브라이트하게 봅니다. 매수하자. 이렇게 합니다.
뭐 어디가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경기나 매크로 지표나 여전히 안 좋고요. 경기가 아주 침체에 계속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고 또 기업들의 실적은 올해 아마 급감을 할 겁니다. 그죠?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저렇게 안 좋은 정도면은 그러면 지금 그 뭡니까 그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를 보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사서는 안 되죠. 예, 사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이제 지표만 본다면은. 근데 차트론자들은 지금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그동안에 1년 동안, 1년 동안 주식을 안 사다가 지금 삽니다. 각각 다르죠. 입장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 입장만을 갖고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매를 투자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VIP 회원님들하고 하면서 전략적인 종목을 이제 어느 정도 실어 놓고 그 다음에 차트적인 종목을 이렇게 합니다. 전략적인 종목을 할 때는 굳이 뭐 차트를 크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왜냐면 장기적으로 할 거니까. 그러나 차트적인 것들은 이제 기업 자체를 볼 필요가 없어요. 또 헷갈립니다. 그냥 차트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라 그러면 사고 팔아라 그러면 팔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요 부분을 갖다가 같이 어떤 포트에 그 계좌에 심고 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